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꼭 성공하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수익맨 정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종목들이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 정확히 알면 대응하고 성공 투자하시기 쉬워집니다. 오늘 시간도 종목에 대한 이슈들 핵심만 쏙쏙 뽑아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안히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 센서뷰가 되겠는데요. 2013년 상장한 이래로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점차 다시 한번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신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지만 반도체라든가 방산 관련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공모가 부근에 있는 현 시점에서는 계속 관심에 넣어두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센서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영상 보시면서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센서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뷰 이제 2023년 7월 19일에 상장을 했고요. 당시 공모가 4,500원 대비 상당히 높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기대했던 실적들이 좀 빠르게 올라오지는 않으면서 이 공모가 4,500원은 계속 하회하거나 또 잠시 올라가거나 공모가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도 역시 그 가격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리서치 아름이라는 독립 리서치사, 이제 증권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리서치사에서 센서뷰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거래가 좀 붙기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다고 해서 센서뷰가 갑자기 여기서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은 부족할 수 있는데 현재든 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 4,500원 아래로 온다면 계속 관심에 두고 시장에 좀 다변화를 줄 때 관심을 둘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조금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6월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에서 점도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연간 3회로 기대했던 금리 인하가 이제 2번으로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성장주들은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센서뷰 지금 좀 참고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하방 여기에서 크게 주가가 떨어질 그 염려는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아직까지 크게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매출 단계, 매출이 한 400억까지는 올라와야만 이제 BEP를 넘길 수 있다고 보통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100억 원이 안 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 상태다. 다만 목표로는 2025년까지 여전히 700억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주가는 상장 당일의 주가를 크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까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매출액은 어쨌든 계속해서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그 속도가 다소 아쉬울 따름인데 일단 통신 관련된 매출이 사실 기대보다 막 크게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5G가 뭐 전체적으로 투자라든가 어떠한 이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좀 미미한 부분들이 있었고 센서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좀 다음 단계를 더욱더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서뷰 통신 관련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 밀리미터파, 이제 통신용 고주파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마이크로웨이브보다 더욱더 높은 극고주파라고 보면 되겠는데 광대역 전송이 가능한 통신 파동으로서 이를 통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5G, 6G 이런 통신 관련주로도 분류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전파를 사용하는 뭐 반도체라든가 방산 쪽으로도 다양하게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즉, 이 밀리미터파 솔루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 영역에서 수평적인 확대가 가능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동사의 연구개발 조직도도 보면은 이런 케이블 사업, 안테나 사업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 밑에는 이런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안테나, 신소재 개발, IoT, 사물인터넷, 그리고 국방 사업 부분으로도 다양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해당 매출들도 사실 하나씩 좀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쪽으로도 관련된 매출이 일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이런 방산기업으로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 매출이 양산 단계 본격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많은 매출이 이제 퀄컴향의 이제 부품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퀄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런 통신 기업 중에 한 곳인데
여기에서 동사의 부품이 하나의 솔벤더 일종의 독점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게 현재까지는 약간의 그런 매출을 지탱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도 좀 미미해요. 이 부분도 좀 일종의 캐시카우라고 하기에도 조금 미미한 수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 부문들이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동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여전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타 부분에 있는 개발 등에 관련된 매출들도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전방 산업의 확산, 그리고 동사 기술력의 양산 매출로 전환되는 시점에 크게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도 조금 참고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일단 먼저 6G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직까지 6G는 좀 먼 얘기기는 합니다. 2030년 상용화를 조금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내년이죠. 2025년에 기술 표준을 좀 만들고 2026년 이렇게 단계를 좀 밟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IT 기업들이 또 여기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내에서도 계속 삼성전자도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로봇 관련주 외에도 이런 통신 관련주, 식스지 관련주들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표준이 제정되기 전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부각을 받을 때 동사는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관련주로 역시 뽑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랑도 사실 연관이 좀 큽니다. 현재까지는 자율주행이 또 약간 멈춰있는 부분도 있지만 6G 같은 경우에 이제 위성을 주로 활용을 하거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다 낮은 지연, 그리고 사각지대가 없는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기술로서 좀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통신 기술로도 직접적인 그 부품을 들어갈 수 있는 연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해당 부분들의 매출이 나올 때 충분히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퀄컴이랑 관련된 매출은 뭐 여전히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반도체 관련 매출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통신 전송용 RF 케이블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이제 종합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위주로 케이블 공급을 좀 시작을 했고, 이외에도 반도체 테스트 장비용 인터페이스 보드도 현재 일부 샘플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동사 갖고 있는 이 밀리미터파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사업 간의 수평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게 가능한 그러한 잠재력이 센서비가 갖고 있는 그런 매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 어떻게 보면 또 하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방산 관련주잖아요. 사실 방산 관련주가 부각이 되는 거는 좀 글로벌리 좀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라 좀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실 방산 관련 기업들은 상당히 좀 큰 기회입니다. 뭐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LIG 넥선 같은 경우도 현재 미사일 체계를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 수출을 계속 하면서 관련된 매출을 쌓아가고 있고, 더욱더 큰 매출을 볼 수 있겠죠. 한국항공우주라든가 현대로템 등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하나시스템도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고, 사실 해당 기업들 다니시는 분들 보면 해외 출장을 참 바쁘게들 다닌다고 합니다. 사실 글로벌리 지금 무기를 계속해서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푸틴 같은 경우에도 또 장기 집권에 지금 또 다시 한번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산 기업에도 동사가 갖고 있는 통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테나와 케이블 등을 납품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등의 지금 현재 프로젝트 등을 수주를 하고 관련해가지고 안테나 개발, 그리고 통신망 구축 사업 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스펙스 X 쪽으로도 일부 매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동사는 이렇게 관련된 매출들이 통신에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즉 이 밀리미터파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통신, 반도체, 그리고 방산 등 나아가서 우주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별도로 표시할 정도로 매출이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타 부분에 들어갈 정도로 좀 매출이 아직까지는 좀 영세하다. 매출이 진짜 100억 이상, 200억 이상은 최소한 찍어줘야 의미 있는 부분들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기술력만 갖고 있는 좀 기술 특례 상장 기업 수준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런 기업이다 하더라도 제약바이오라든가 이제
반도체 AI 관련주라면 주가가 계속해서 부양될 수 있는 시기였지만 또 거기에 대한 연관성도 직접적으로는 좀 낮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서뷰에 대해서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매출은 어쨌든 성장을 하고 있어요. 속도가 좀 느리다. 그렇지만 기술력은 갖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모가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좀 손해 볼 수 있는 리스크는 적고 상방은 크게 열려 있는 그런 구간으로서 언제든지 매출이 올라오거나 이 기술력이 시대 흐름에 맞는 관심을 받을 때 하나의 테마주로서도 단기간에 주가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센서뷰가 갖고 있는 특징들, 센서뷰를 어떤 포인트에서 좀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외에도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좀 편안하게 담아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계속 챙겨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채널 구독하시고 후속 영상 그리고 다른 종목 영상들도 챙겨보시면서 편안하게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